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맨손 근력 검사 MMT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손 근력 검사란 말 그대로 근육의 힘을 맨손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MMT는 모든 재활치료사에게 기본적인 기술로서 환자의 운동 장애에 대한 평가와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특히 근력의 평가와 사정에 이용되는 맨손 근력 검사는 개별 근육보다는 관절의 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한 동작은 하나 이상의 근육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개별 근육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근육군인 관절 운동을 초점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손 근력 검사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통해서 등급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수적 점수와 질적 점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적 점수로는 0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가장 통상적으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고, 질적 용어인 점수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첫 머리 글자인 제로, 트레이스, 푸어, 페어, 굿, 노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0, 불가, 가, 양, 우, 정상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는 저 수적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손 근력 검사에서는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치료사가 대상자에게 저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맨손의 저항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깨기 검사인 브레이크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가 저항을 끝범위에서 대상자가 아이소메트릭으로 버틸 때 치료사가 저항을 주는 방법입니다. 치료사가 대상자의 동작을 깨려고 할 때 대상자가 그 깨지 않고 동작을 유지하는 방법이 우리는 깨기 검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저항 방법은 능동 저항 검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메이크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깨기 검사의 대체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수축하는 근육 또는 근육군에 대해서 맨손 저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저항 방법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안 치료사가 환자가 견딜 수 있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점진적으로 맨손 저항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도수 근력 검사인 MMT에서는 저항을 줄 때 이 깨기 검사와 능동 저항 검사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저항을 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깨기 검사와 능동 저항 검사의 저항을 적용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의 적용 원칙은 관절의 역학 그리고 길이 장력 간의 기본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항을 줄 때는 갑작스럽거나 또는 불규칙하게 저항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치료사는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저항을 대상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한 치료사는 최대로 허용 가능한 강도의 힘을 주기 위해 충분히 환자가 인지하는 저항을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2에서 3초 동안 근력을 약간 초과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생되는 근력을 약간 초과하는 저항을 적용함으로써 정확한 깨기 검사와 최대치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맨손 근력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모든 환자에 대한 적용의 일관성과 저항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항 부위를 기록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항은 근력이나 토크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적용함으로써 근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사는 중력의 영향과 팔 다리의 무게가 더해져서 검사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MMT 등급 매기기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등급은 근력은 촉지하거나 시각적 관찰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등급인 불가, 트레이스는 치료사가 검사를 위한 움직임에 참여하도록 하였을 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근수축 활동을 시각적 또는 촉지에 의해서 감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치료사는 환자가 움직이려고 할 때 힘줄이 갑자기 불끈 하고 튀어나온다거나 긴장하는 것을 보거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축의 활동 결과로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2등급과 3등급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등급을 추가적으로 등급화할 수가 있습니다. 2등급부터 보시면 푸어 그레이드인 2등급은 중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전체의 ROM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푸어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푸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전체의 ROM을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테스트나 아니면 메이크 테스트를 적용했을 때 약간의 저항을 이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중력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푸어 플러스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 중력에 대항해서 ROM의 2분의 1 미만만 움직일 경우 푸어 플러스가 됩니다. 3등급인 페어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중력에 대항해서 전체의 ROM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페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중력에 대항해서 ROM의 2분의 1 이상을 움직이는 경우를 의미하고 페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대항해서 전체의 ROM이 가능한 뿐만 아니라 약간의 저항을 이길 수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페어 마이너스와 푸어 플러스를 나눌 때에는 중력에 대항해서 전체의 ROM의 2분의 1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단계인 굿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대항해서 완전한 가동 범위를 완성할 수 있지만 최대 저항에 대항해서 검사 자세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이때 최대 저항을 메이크 테스트나 브레이크 테스트로 적용하였을 때 대상자는 포기하거나 또는 밀리거나 관절의 정지 범위에서 깨지는 상태가 발생했다면 이때 4등급이 되겠습니다. 5등급은 정상 등급으로서 최대 저항을 적용하여서 환자가 자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을 때 치료사가 그 움직임을 깨려고 저항을 주었어도 대상자는 깨지지 않고 자세를 정확하게 고정하여 버틸 수 있을 때 정상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는 완전한 관절 가동 범위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저항에 대항해서 깨짐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가동 범위의 끝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등급이 정상 등급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참고 문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